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꼭 아셔야 할 회계감사라는 회계사의 기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회계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의 장부가 제대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 회계사가 가서 감사, 검토를 하는 거예요. 회사의 장부가 제대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봐주는 거죠. 회계사 2차 시험 과목이 5개가 있는데 회계감사라는 것은 이 중에 별도로 1개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회계감사가 회계사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회계사들은 회계사 합격을 하면 회계감사라는 업무에 투입이 돼요. 회계감사라는 것은 회계사의 고유의 밥벌이이기도 하죠.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감사를 받는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모든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즉 회계감사 수수료를 감사를 받는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은 회계사들 사이에서 회계감사의 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 회계감사의 달인, 회계감사의 고수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감사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막상 그런 일명 달인이 자기네 회사에 와서 이것저것 자료 달라고 하고 막 들쑤셔 놓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는 회계사한테 돈을 주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가신 거는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법인을 이제 수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고려하는 것은 첫 번째는 회계감사 비가 얼마나 싸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우리말을 잘 듣느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죠. 회계감사의 질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치 않고 결과적으로 적정 의견만 나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회계감사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돈을 주는 우리 회사의 우리말을 잘 안 듣고 회계사가 이래저래 까칠하게 군다든지 이러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얼마만큼 우리말을 잘 듣고 얼마만큼 좀 고분고분한지를 고려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회사랑 회계법인이랑 감사 업무 수임이 계단 맺어서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특정 회계사, 일명 회계감사의 달인이라고 할게요. 이 달인이 앞서 와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해, 미친듯이. 이러면 회사는 그 회계사를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진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일명 진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특정 진상 회계사를 회계감사 프로젝트에서 빼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 회계사 때문에 이래저래 회사랑 마찰 생기고 이런 거를 또 원치 않을 테고, 그리고 그 회계사 한 명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날린다? 이 프로젝트를 안 해? 이런 건 또 생각하기 힘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회계사한테 이제 진상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 회계사를 프로젝트 팀에서 빼버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자기네 재무제표를 감사할 이런 회계사를 찾다 보니까 발생하는 상황이죠. 물론 회계사가 계약상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의리죠. 의리긴 하지만 회계감사 의견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회사가 회계법인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린다면 회계사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적정 의견이 아닌 변형된 의견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변형된 의견을 회사한테 주는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영업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든지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놓일 수 있게 되고, 회계감사인 입장에서는 회사와의 관계가 당연히 악화되겠죠. 적정 의견이 안 나가게 되면은 회사는 당연히 안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랑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감사 피를 떼일 가능성이 있어요. 회계감사 피라는 게 대개 보면은 착수금 한 10% 20% 받고 중도금을 얼추 받고,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감사 보고서가 나가고 난 뒤에 잔금을 받게 되는데 회사랑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이 잔금을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보면은 감사 보고서를 회사한테 전달하기 전에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된다, 돈을 받기 전에는 감사 보고서 안 준다, 흔치는 않지만 회사랑 관계가 정말 좀 많이 틀어졌을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 보고서 받으면 땡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회계법인이랑 다시 거래를 안 할 생각이면은 그냥 먹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적정 의견이 아니라 변형된 의견이 나가는 경우에는 이래저래 감독 당국이라든지 물어보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회사가 문제가 있고 회사랑 감사인과 마찰이 있다는 거는 둘째 치고, 한마디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변형된 감사 의견이 나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저기서부터 왜 변형된 의견이 나가는지에 대한 소명 요청 같은 게 쇄도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정 의견이 아닌 어떤 변형된 의견이 나가는 것은 감사인 입장이나 회사 입장이나 둘 다 피하고 싶어 해요. 골치 아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적정 의견이 아닌 변형된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런저런 문제들이 회사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감사인을 직접 선임을 해가지고 감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회계감사 업무를 특정 회계법인한테서 받아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지정감사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한마디로 좀 회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정부가 나서서 특정 회계법인으로부터 니에는 감사를 받아라 라고 이제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이렇게 지정감사를 하게 된다면
회계사 입장에서는 회계감사 수수료에 대해서 회사 눈치를 덜 보게 되니까 보다 독립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겠죠.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정 어떤 지정된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감사 피도 전반적으로 자유수임할 때보다는 증가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감사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경영상 부담이 되고, 그리고 지정감사는 정부가 직접 지정해준 어떤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보다 조금 빡세게 좀 세밀하게 장부를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적으로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런저런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최근 분위기는 회계감사의 공공재적인 이런 기능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기적인 지정제라고 하는데 6+3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장사들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일단 6년 동안은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이걸 자유수임제라고 하죠.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맺어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3이라고 했으니까 6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3년은 정부, 감독당국이 지정해주는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일명 지정감사인이라고 하죠. 그들로부터 이제 감사를 받는 거예요. 6+3, 뭐 주기적 지정제 라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수임 감사를 6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은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도 막상 신나게 와서 회사를 진짜 탈탈 털듯이 감사를 하고 회사 눈치를 전혀 안 보고 회계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와의 관계가 아무래도 좀 안 좋아질 테고, 이렇게 되면 지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회사로부터 어떤 발생 가능한 이런저런 용역이라든지 추가적인 업무를 수입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이렇기 때문에 지정감사인 경우더라도 물론 회계사가 짊어지는 회계감사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회계사 입장에서는 어떤 추후의 그런 일감 수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물론 뭐 지정감사인 입장에서도 지정감사 이후에 회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일감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회계감사 리스크를 피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들들 볶아가면서 정말 타이트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회계사가 회사로부터 직접 회계감사 수수료를 받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완전히 회계사가 독립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완전히 전면 지정제,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회계감사인을 지정을 해준다면 회계감사 피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에 대한 회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뭐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회사 경영활동이 저해되고 회사 경영에 어떤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유수임제라는 이런 제도, 즉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이 제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에서 왔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유랑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주들 입장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을 할 때 실력 있는 회계감사인을 선임을 해서 이 경영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회계사들로부터 이제 기대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자유수임제 이런 제도 하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 피가 싼데, 그리고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고 우리 말을 가급적이면 잘 듣는 이런 회계법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세계적인 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유수임제를 택하고 있지만 회계감사의 공공재적인 이런 성격을 감안했을 때 요새 분위기는 지정제, 회계사를 좀 지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기적인 지정제 이런 것도 그 회계감사의 공공재적인 이런 성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의 하에서는 6+3, 즉 6년은 자유수임 그리고 3년은 지정감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거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회계감사라는 업무가 회계감사를 받는 그 회사로부터 회계사가 돈을 받기 때문에 회계사가 의견에 대한 권한이 비록 있긴 하지만 직접 돈을 주는 곳인 회사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부분들 오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회계감사 위주로 일을 해서 회계사 입장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일단 문제없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해야겠죠. 회사가 문제가 많고 자기네 장부를 공개하길 꺼리고 이렇게 된다면 회계사 입장에서는 업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극단적인 케이스에는 의견 변형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회사랑 회계사의 관계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계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사로서의 능력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능력은 리스크 없는 회사들 위주로 감사를 수행하면서 회계사로서 사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나. 물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문제없는 회사들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